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해외여행 가거나 직구할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율 때문에 머리 아프셨죠? 대체 왜 이렇게 환율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걸까요? 오늘 이 거대한 움직임 뒤에 숨겨진 가장 근본적인 힘, 바로 돈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국제경제학 이론 중에서도요, 환율의 아주 긴 흐름을 꿰뚫어 보는 가장 묵직한 닷과 같은 이론이거든요. 자, 김신행 교수님의 교재를 나침반 삼아서 환율이라는 큰 그림을 저와 함께 그려보시죠. 매일 아침 뉴스에서 오늘 환율은 하고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요, 이 정신없는 단기적인 움직임들 저편에는요,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힘이 숨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비밀스러운 힘의 정세를 파헤치는 경제 탐정이 되어볼 겁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나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지도입니다.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맞추다 보면요, 어느새 여러분 손에 경제를 보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쥐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조각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바로 환율이십니다. 환율은 꼭 날씨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선거가 있다거나 투자자들 기분이 엇하거나 하는 예측하기 힘든 바람에 막 흔들리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매일매일의 변화 말고요,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거대하고 근본적인 흐름에 집중할 거예요. 화폐적 접근 방법이라는 특별한 렌즈를 통해서 결국 장기적인 환율은 돈의 가치 문제라는 큰 그림을 들여다볼 겁니다. 아마 어떤 학생은 박사님, 환율은 두 나라 사이의 문제인데 왜 한 나라부터 시작해요? 하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와, 그거 진짜 예리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아주 거대한 다리를 지으려면 먼저 양쪽 땅의 기반부터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 않겠어요? 환율 이론도 똑같습니다. 첫걸음은 바로 한 나라 안에서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즉 화폐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자, 드디어 수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절대 겁먹지 마세요. 이건 복잡한 수학 공식이라기보다는요, 시장이라는 저울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지를 보여주는 그림 같은 거예요. 왼쪽 접시에는 시장에 풀린 돈의 진짜 가치가 올라가 있고요, 오른쪽 접시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돈의 양이 올라가 있어요. 이 둘이 딱 같아질 때 화폐 시장의 안정적인 균형을 이룬다. 바로 그 뜻입니다. 자, 그럼 각 접시에 뭐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식의 왼쪽 M 나누기 P는 실질 화폐 공급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내 지갑에 있는 10,000원으로 사과를 몇 개나 살 수 있나 하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물가가 너무 비싸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바로 그 실제 구매력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LR,Y는 실질 화폐 수요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지금 이자율이랑 내 소득 수준을 보니까 한 이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둘이 딱 맞아떨어지는 상태, 그게 바로 균형인 거죠. 자, 이 변수들을 만화 캐릭터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M은 중앙은행의 거대한 금고에서 콸콸 쏟아져 나오는 돈의 총량, 스크루지 영감의 돈 창고 같은 거죠. P는 가게 물건마다 붙어있는 가격표고요. L은 우리가 현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마음의 크기 자체를 말해요. 그럼 R, 이자율은 뭘까요? 이건 현금을 은행에 안 놓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 다닐 때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 일종의 아쉬움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Y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파이 크기, 바로 국민소득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쉽죠? 좋습니다. 이제 한 나라의 화폐 시장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근데 환율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두 나라를 연결해줄 튼튼한 다리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 공식입니다. 이름은 좀 거창하게 국제 피셔 효과라고 불리는데 이것도 겉보기 보다 훨씬 간단해요. 핵심은 딱 이거예요. 두 나라의 이자율 차이는 앞으로 두 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차이 날지에 대한 시장의 예측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한국 예금 이자율이 미국보다 2% 높다? 그러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1년 뒤에 한국 물가가 미국보다 한 2% 정도 더 오를 것 같네? 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개념, 우리 호머 심슨의 도넛 사랑으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호머가 은행에 돈을 넣어서 10% 이자를 받았다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춰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명목 이자율이죠. 하지만 그 사이에 도넛 가게 주인이 도넛 가격을 8%나 올려버린 거예요.
그럼 호머가 실제로 더 사 먹을 수 있게 된 도넛의 양, 즉 실질적인 이득은 고작 2%에 불과한 거죠. 아하,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게 진짜 수익이구나. 이제 확실히 와닿으시죠? 자, 이제 준비 운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화폐 시장 규령식 그리고 피셔 효과라는 두 개의 강력한 퍼즐 조각을 하나로 합쳐볼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아하! 하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환율을 설명하는 우리의 최종 방정식이죠. 와, 복잡해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사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그냥 다 합쳐 놓은 거예요. 자, 분자를 보세요. 이건 우리나라의 통화 공급 M과 수요 L 이야기죠. 그럼 분모는요? 똑같아요. 외국 별표가 붙어 있죠? 통화 공급과 수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공식이 말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환율이라는 건 우리나라 돈의 인기와 외국 돈의 인기를 서로 비교한 결과물이다. 바로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길게 봤을 때 환율은 결국 두 나라의 상대적인 화폐 공급량과 상대적인 화폐 수요량의 싸움이다. 환율은 결국 화폐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강력한 모델을 손에 쥐었으니 재미있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앞으로 돈을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팍팍 찍어내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면 과연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델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놀라운 답을 보여줍니다.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그래프에 집중해 주세요. 한 나라가 통화 공급 증가율을 영구적으로 높였을 때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기 패널이 4개가 있는데 하나씩 확대해서 어떤 드라마가 펼쳐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 맨 위 A 패널을 보세요. T0라는 시점에서 정부가 통화 공급 M 증가율을 높이기로 딱 결정합니다. 그랬더니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전보다 훨씬 가팔라졌죠? 바로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시장의 똑똑한 사람들은 이 발표를 듣자마자 즉시 생각하겠죠. 아, 앞으로 물가가 더 빨리 오르겠구나 하고요. 그 결과 바로 아래 B 패널을 보세요. 미래의 인플레이션 예상을 반영해서 명목이자율 R이 T0 시점에 그냥 수직으로 점프해버립니다. 아직 돈이 더 풀리기도 전인데 사람들의 기대만으로 이자율이 확 뛰어오른 거예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로 돈이 더 빠른 속도로 풀리겠죠. 그러면서 크리안 패널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가 수준 P도 그 새로운 증가율의 기울기를 따라서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경제에 돈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물건값이 오르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이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맨 아래 D패널의 환율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게도 정부 발표가 나온 바로 그 T0 시점에 환율이 하늘로 점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가파른 기울기로 계속해서 상승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그 순간 즉각적으로 폭락하고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결과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지금쯤 머리 아프다. 그래서 이 복잡한 이론이 나한테 대체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방금 복잡한 현실 세계의 환율 움직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렌즈를 하나 얻으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장기적인 환율은 결국 돈의 공급과 수요 문제다. 둘째, 돈을 많이 찍어내는 나라의 화폐 가치는 결국 떨어진다. 셋째,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예상만으로도 현재의 이자율과 환율이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환율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학은 복잡한 공식들의 나열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강력한 이야기이자 또 다른 언어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한 페이지를 저와 함께 읽어낸 것입니다. 국제경제학이 때론 정말 거대한 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정상에서 세상을 훨씬 더 넓고 깊게 내려다보는 힘을 갖게 될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